튀르키예 명문 구단 베식타스의 4만 2천 관중이 경기 끝나고도 자리 떠나지 않고 한국 선수 이름 연호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짜 미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오연규라는 이름 들으면 셀틱에서 고생했던 그 선수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이 친구가 베식타스로 이적하자마자 완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현지에서 난리가 났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꽉 들어찬 홈구장에서 경기가 끝났는데도 팬들이 자리를 안 떠나고 오연규 이름을 목 터져라 외치는 거 보셨어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닌 일이거든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베식타스라는 팀이 어떤 팀인지부터 알아야 오연규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튀르키예 리그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리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아, 리그앙 이렇게 5대 리그가 있긴 하지만 튀르키예 리그는 그 바로 다음 급으로 평가받는 곳이에요. 특히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식타스 이렇게 이스탄불의 3대 명문 클럽은 챔피언스 리그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가는 전력을 갖추고 있죠. 베식타스는 그 중에서도 유럽 무대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전통의 강호거든요. 이런 팀이 오연규한테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했어요. 200억이면 그냥 가볍게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등번호입니다. 축구에서 9번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팀의 에이스 스트라이커, 골잡이의 상징이에요. 호날두도 9번 달았고, 레반도프스키도 9번 달았고,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7번 달기 전에 9번 제안받았던 게 9번이거든요. 베식타스가 오연규한테 바로 9번을 준 건 그만큼 기대가 컸다는 의미고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연규는 뭘 했냐? 데뷔전에서 바로 골 넣고 페널티킥까지 따내면서 관중들 입을 쩍 벌려놓았습니다. 이게 첫 경기예요. 첫 경기에서 골 넣는 선수가 얼마나 많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튀르키예 리그 수준에서 이적 첫 경기에 바로 골 넣고 임팩트 남기는 선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오연규는 현지에서 완전 무명이었어요. 손흥민이나 김민재처럼 이름만 들어도 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한국에서 온 26살짜리 공격수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데뷔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 2차전 진짜 레전드가 탄생했습니다. 16일 이스탄불의 바샤세이르 파티흐 테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식타스 대 바샤세이르 경기였는데요. 바샤세이르도 만만한 팀이 아니거든요. 튀르키예 리그에서 중상위권 실력을 갖춘 팀이고 홈에서 하는 경기라 더 강하게 나오는 팀이에요. 4만 2천 명이 넘는 관중이 들어찬 원정 경기장이었고 베식타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경기였던 거죠. 경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샤세이르한테 선제골을 먹혔어요. 베식타스 팬들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또 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원정 경기에서 먼저 골 먹히면 분위기 역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홈팬들은 더 신나서 응원하고 우리 팀은 위축되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나타난 영웅이 바로 오연규였습니다. 전반 42분, 오연규가 믿을 수 없는 골을 터뜨렸어요. 상황을 설명해드리면 상대 수비수가 백패스를 받으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오연규가 미친 듯이 압박을 가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공을 빼앗겠다는 의지로 전력 질주를 한 거죠. 수비수는 당황했어요. 보통 공격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충 압박하는 척만 하고 마는데 오연규는 달랐거든요. 상대 수비수가 공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 발 밑에 있던 잔디, 구덩이를 못 보고 중심을 잃었고 오연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 이 장면 보고 일부 사람들이 상대 수비수 실수 아니야? 리그 수준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 지점에 잔디가 실제로 움푹 패여 있었고 공 때문에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게다가 수비수가 중심을 잃으면서도 오연규를 막으려고 회전 돌려차기 같은 거친 파울성 동작을 시도했는데 오연규가 그걸 동물적인 감각으로 피해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보통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서 파울 당하거나 공을 놓치기 마련인데 오연규는 그 와중에도 공 컨트롤을 완벽하게 유지한 거예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게 골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골키퍼가 각을 좁히면서 전진해오는 게 보였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슈팅을 때리거나 아니면 골키퍼를 제치려고 하는데 오연규는 엇박자 스텝을 밟았어요. 골키퍼가 예상하는 타이밍을 일부러 비껴가면서 슈팅 타이밍을 조절한 거죠. 이게 프로 골잡이의 클래스거든요. 그냥 운으로 넣은 골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최적의 선택을 한 골이었던 거예요. 골이 들어가자 관중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제히 오연규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연규, 오연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원정 경기장인데도 베식타스 팬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거예요. 데뷔 후 단 2경기 만에 2골을 넣은 선수에게 팬들이 보내는 최대의 찬사였던 거죠. 그런데 오현규의 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에 진짜 예술이 나왔거든요. 후반 58분경 오현규가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포지션에서 보통 공격수들은 뭘 하냐면 공을 받아서 돌거나 아니면 측면으로 패스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오현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주변 시야로 동료가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걸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공을 받는 척하면서 바로 뒤꿈치로 원터치 1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패스 한 방에 상대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수비수들은 오연규가 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공이 그대로 뒷공간으로 배달되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력화된 거죠. 패스를 받은 동료는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을 집어넣었고 경기는 2대1로 역전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도 말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찬공이 운 좋게 연결된 거 아니야? 발에 닿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슬로우 모션 분석 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오연규의 오른발 뒤꿈치에 공이 닿아서 정확한 방향으로 굴절된 게 확인됐어요. 그냥 운이 아니라 계산된 플레이였던 거죠. 게다가 패스 강도도 완벽했어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동료가 속도를 살려서 달릴 수 있는 딱 맞는 강도로 배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플레이인지 아세요? 수비수를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뒤를 볼 수도 없는데 주변 시야만으로 동료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원터치로 정확한 패스를 찔러넣는 게 얼마나 고난도 기술인지 축구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그냥 피지컬이나 스피드로 되는 게 아니라 축구 지능과 기술력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물론 경기가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후반에 동점골을 허용했다가 다시 골을 넣어서 3대2로 이기긴 했는데 경기 내용이 좀 난타전으로 흘러간 면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경기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오연규였다는 거예요. 1골 1도움으로 팀을 승리로 이끈 원맨쇼였고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현지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요. 튀르키예 축구 전문 매체들이 오연규를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온 무명의 선수가 단 2경기 만에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200억 원의 투자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더비 매치가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났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연규가 지금까지 왜 빛을 못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친구 실력이 없어서 묻힌 게 아니에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셀틱에 갔을 때는 일본 국가대표 공격수 후르아시 교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다른 팀들에도 주전 스트라이커가 확고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전 시간을 제대로 못 받았고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베식타스는 달랐어요. 처음부터 오연규를 메인 스트라이커로 영입했고 9번이라는 상징적인 등번호를 줬고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했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난리법석인 거예요. 환경만 맞으면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선수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축구의 위상과도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솔직히 유럽에서 한국 선수들 인식이 어떻습니까? 손흥민 있고 최근에 김민재가 떠오르고 이강인이 주목받고 있지만 그 외 선수들은 여전히 아시아 선수라는 편견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지컬은 좀 부족하지 않아? 유럽 축구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근데 오연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런 편견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있는 거예요. 튀르키예 리그가 만만한 리그가 아니에요. 신체 조건 좋은 선수들 천지고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발전한 리그거든요. 그런 곳에서 한국 선수가 와서 바로 주전으로 뛰면서 골 넣고 어시스트하고 팬들한테 사랑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셔야 해요. 더군다나 오연규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정말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스트라이커의 전형이거든요.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전방 압박을 주도하고 동료를 살리는 플레이를 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올라운드 능력을 갖춘 선수예요. 이런 선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연규의 멘탈리티입니다. 이 친구가 셀틱에서 고생할 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출전 기회가 적어도 훈련장에서 최선을 다했고 기회가 왔을 때는 골로 보답했어요. 그런 모습이 베식타스 스카우터들의 눈에 띄었고 결국 이적으로 이어진 거죠. 만약 포기했다면 지금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선수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어요. 손흥민도 그렇고 이강인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다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정상에 오른 케이스잖아요. 오연규도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고요.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한 튀르키예 축구 분석가는 오연규는 전형적인 유럽 스타일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지만 그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수비수들이 오연규의 다음 플레이를 읽기가 어렵다는 거죠. 힐 패스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저런 상황에서 뒤꿈치 패스를 예상하겠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오연규의 압박 능력을 높이 평가했어요.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의 수비 가담은 필수인데 오연규는 그 부분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첫 골 장면이 딱 그 예시잖아요. 상대 수비수를 끝까지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고 골로 연결한 게 바로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스트라이커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베식타스 감독의 반응도 주목할 만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연규는 우리가 원했던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헌신적인 플레이와 골 결정력은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거든요. 감독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한다는 건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팬들 반응은 더 뜨겁죠. SNS를 보면 베식타스 팬들이 오연규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의 새로운 영웅, 200억이 아깝지 않다. 이런 선수를 기다렸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경기 끝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연규 이름을 연호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축구 문화가 발달한 튀르키예에서 이 정도 대접을 받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타이밍이에요. 오연규가 폭발하는 시점이 딱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시기와 맞아떨어졌거든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레전드 반열에 올랐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오연규까지 베식타스에서 터지니까 한국 축구 뭔데? 라는 인식이 유럽 전역에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축구 전체의 위상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럽 스카우터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을 볼 때 단순히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검증된 유럽 무대 적응력을 가진 선수로 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연규의 미래 전망을 보면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폼을 유지한다면 빅리그 입성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 같은 곳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튀르키예 리그는 빅리그로 가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리그거든요. 여기서 검증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베식타스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게 되면 오연규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는 전 세계 스카우터들이 주목하는 무대니까요. 거기서 골 넣고 활약한다면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연규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식타스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꾸준히 골 넣고 팀에 기여하면서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빅리그 가서 또 벤치 생활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주전으로 뛰면서 실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더 좋거든요. 손흥민도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함부르크에서 검증받고 레버쿠젠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토트넘에서 완성됐어요. 이강인도 마요르카에서 충분히 경험 쌓고 파리로 간 거고요.
오연규도 똑같은 루트를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연규한테는 한 가지 더 큰 목표가 있을 거예요. 바로 국가대표팀이죠. 한국 대표팀은 지금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에이스가 있지만 공격수 자리는 항상 경쟁이 치열한 포지션이거든요. 오연규가 베식타스에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 국가대표 차출도 당연히 고려될 거고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 같은 큰 무대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손흥민이 측면에서 돌파하고 이강인이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고 오연규가 골대 앞에서 마무리하는 장면을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연규가 지금처럼만 성장한다면요. 베식타스 팬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재밌는 게 이미 오연규를 팀의 레전드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위기예요. 벌써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오연규 응원가를 만들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단 2경기 만에 이런 반응을 이끌어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축구 팬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특히 튀르키예는 축구 열정이 정말 뜨거운 나라잖아요. 경기장 분위기도 유럽에서 손꼽히게 격렬하고 팬들의 충성도도 엄청나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랑받는다는 건 진짜 특별한 일이에요. 오연규가 지금 그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이뤄낸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오연규의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팀 동료들과 팬들 덕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여요. 이런 자세가 팬들한테도 좋게 보이는 거죠. 한국 선수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태도와 멘탈도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훈련하고 팀에 헌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팀 내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오연규도 지금 그 과정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는 미친 듯이 뛰고 필드 밖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게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베식타스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단순히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면을 봤기 때문이에요. 앞으로의 일정을 보면 진짜 중요한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 갈라타사라이나 페네르바체 같은 라이벌 팀과의 더비 매치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런 빅매치에서 오연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 중요해요. 더비에서 골 넣으면 진짜 레전드 반열에 오르는 거거든요. 튀르키예 더비의 열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경기장 분위기도 미치고 팬들의 열정도 엄청나고 그런 곳에서 골 넣는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아세요? 손흥민이 노스런던 더비에서 골 넣었을 때 토트넘 팬들이 얼마나 열광했는지 기억하시죠? 오연규도 이스탄불 더비에서 그런 순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 대회 진출도 중요한 목표예요. 베식타스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오연규가 활약한다면 유럽 전역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오연규가 유럽 대회에서 프리미어리그 팀이나 분데스리가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모습을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폼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베식타스 구단 입장에서도 오연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200억 원 투자했는데 바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주니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게다가 오연규의 시장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나중에 B클럽에 이적시킬 때 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윈윈이에요. 한국 축구 팬들 입장에서도 정말 기쁜 소식이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고 여기에 오연규까지 가세하니까 한국 축구의 미래가 정말 밝아 보이는 거예요. 특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수비에는 김민재, 중앙에는 이강인, 측면에는 손흥민, 공격수에는 오연규. 이렇게 각 포지션마다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선수들이 있다는 건 국가대표팀 입장에서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조합할지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배들의 성공이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유소년 축구하는 어린 선수들이 오연규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베식타스 같은 명문 클럽에 가서 활약할 수 있다. 유럽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롤모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한국 축구 발전의 선순환이에요. 선배들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후배들이 자극받고, 후배들이 더 열심히 하면 또 다음 세대가 나오고,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 거죠. 오연규가 지금 그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식타스에서의 성공이 오연규 개인한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셀틱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게 지금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런 교훈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오현규가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얼마나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지금 페이스대로만 간다면 시즌 2중 자릿수 골은 무난하게 기록할 것 같고, 어시스트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리그 베스트 11에도 들 수 있을 거고, MVP 후보에도 오를 수 있어요. 튀르키예 리그 MVP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한국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MVP를 타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손흥민도 프리미어리그 MVP는 못 탔잖아요. 물론 프리미어리그와 튀르키예 리그의 레벨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유럽 주요 리그에서 MVP를 타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